크게 올라와 있는 커버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커버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다크서클이나 점이나 커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샵 뮤닝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은 실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전에 리퀴드 컨실러를 말려서 컨실러 팔레트 만드는 걸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컨실러 팔레트를 이용해서 다크서클이나 점이나 커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샵에서 쓰고 있는 컨실러 팔레트라서 사용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팔레트에 덜어서 사용하고 있고, 요게 그때 직접 만들었던 컨실러 팔레트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커버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굳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조금 마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리퀴드 컨실러를 좀 굳혀도 팟타입 컨실러처럼 완벽하게 딱딱해지지는 않아요. 팟타입 컨실러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긴 한데 이 정도의 딱딱함까지는 나오질 않아요. 마요네즈 질감? 근데 마요네즈보다 좀 더 단단하긴 해가지고 딱딱해지면 딱딱해질수록 좋아요. 그 이유가 얘를 굳히면 제형 자체가 두꺼워지잖아요. 붓으로 발랐을 때 트러블 위에 펴바르는 느낌이 아니라 면적을 떠서 얹는 느낌으로 쓰기에는 리퀴드 컨실러 굳힌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컬러별 활용도도 궁금해 하셨는데, 베이지빛 도는 거는 내 피부 톤에 맞춰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약간 하이라이트, 핑크는 눈밑이 흔적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되게 쓰기 좋아요. 눈밑지는 꺼져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연어색 컨실러나 이런 것보다 좀 더 화이티하게 확 밝혀질 수 있는 걸로 좀 튀어나와 보이게끔 하면 좋거든요. 꺼져 보이는 곳에 소량을 써서 밝혀주는 거죠. 튀어나와 있는 점의 크기가 크거나 색상이 진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섞으면 특유의 그 잿빛 같은 게 생기면서 점의 그 컬러를 잘 가려주더라고요. 초록색은 단단하게 구멍이 없이 약간 화나 있는 여드름들 있잖아요. 근처 주변까지 붉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로 그 붉은기를 먼저 가려놓고 그 다음에 내 톤에 맞는 컨실러를 이용해서 좀 가려주면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색의 개념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붉은색은 그린빛으로 잡고, 핑크는 꺼져있는 어두운 느낌의 눈 근처를 밝혀주고,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팟을 말렸던 게 시세이도 100번 컨실러를 말렸었는데 너무 딱딱해요. 팟 자체도 단단하게 나오는 제형이다 보니까 걔를 굳히면 라텍스를 이렇게 발색을 할 때 안 묻어나요. 힘을 줘서 써야 될 정도로 딱딱해지니까 얼굴에 쓰기에는 조금 힘들고 타투 가릴 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실러 팔레트를 이용해서 커버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피부가 트러블도 좀 있으신데 건조하신 편이어가지고 미스트 살짝 뿌리고 흡수시키고 들어갈게요. 메이크업 전에 사실 기초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 트러블 있으신 분들은 트러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드름 난 곳 위주로 각질이 조금 일어나거든요. 촉촉하게 해주면서 각질을 조금 눌러주는 그 단계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샵에서 잘 쓰고 있는 로션인데 순하기도 순하고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희 샵 선생님들 다 같이 시딩을 받아서 썼었는데 저희 2층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한 통 가볍게 기초를 해주는 편이에요. 피부가 약간 좀 예민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나 봐요. 맞아요. 컨실러 팔레트 이렇게 말려서 쓰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고 있고, 다 화홍 거예요. 얘네 두 개는 실제로 미술 할 때 쓰는 수채화 붓이고요. 요거는 화홍 메이크업 라인으로 나온 제품. 굳혀져 있는 리퀴드 컨실러 쓰기 전에 리퀴드 컨실러로 먼저 부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려져 있는 애들 써볼게요. 커버를 잘하는 방법은 파운데이션 넓게 면적 한번 커버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좁은 부위, 그 다음에 좁은 부위, 그 다음에 스팟 커버, 이런 식으로 얇게 레이어링을 하면서 들어가야지 커버가 쉽게 잘 안 벗겨지고, 또 좋은 방법은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믹스를 조금씩 하면서 들어가면 더 얼굴에 잘 밀착이 돼요. 지금 딱 모델분 봤을 때 크게 올라와 있는 커버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여기를 조금 넓은 브러쉬로 얹어놓고 들어가요. 첫 파운데이션 단계는 조금 힘있게 두드려주는 게 좋은데, 이제 커버를 작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라텍스는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살살 애기 다루듯이 해줘야지 까지지 않고 잘 밀착이 돼요.
필요한 부위에 한 번 더 얹어주고 이렇게 얹어놓은 상태로 조금 말려줄 때도 있거든요. 반대편을 가리는 동안 여기는 또 자연스럽게 굳어지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다 좀 펼쳐놓고 가리는 편이에요. 면적 커버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처에 있는 붉은기를 조금 잡아주는 그런 단계. 이걸로 조금 넓은 면적을 가렸으면 조금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주는 거죠. 특히나 이 사이즈는 눈 밑에 대각선 모양으로 다크서클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이거를 가리기에 좋은 사이즈라서 남자분들 수염 좀 가려주셔야 되는 분들은 수염 가리기도 사이즈가 좋아서 분홍색 이걸로 브러쉬의 전체적인 면적으로 발라주고 그림자가 지는 이 부분만 이렇게 한 줄 깔아줍니다. 지금 모델분은 듬뿍 들어가 있는 다크서클의 느낌이 한 줄이 있으신 편이라서 분홍색만 썼는데 눈 끝에랑 앞부분에도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잘 가려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섀도우를 했을 때 예쁜 색상으로 올라오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눈 밑이랑 눈 끝이랑 눈 앞에도 다크서클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글로우의 피치 컨실러 부들부들하고 촉촉한 제형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도 안 가려지는 애들 더 진한 색은 말린 컨실러를 써서 가려주면 더 확실하게 가려줄 수 있어요. 눈에 그림자가 지는 거를 다크서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어색이나 피치색이 거의 베이스 기반으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다크서클도 붉은 빛이 나면서 그런 분들은 아이보리 빛이 도는 애들로 조금 가려보고 눈 밑지는 특히 다크서클보다는 지방이 내려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분홍빛이나 확 많이 밝혀줄 수 있는 흰색 빛이나 이런 걸로 조금 가려주는 게 좋아요. 이제는 커버해야 될 부위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잖아요. 얇은 브러쉬 이용해서 가장 안쪽만 가려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톤을 조금 맞추면서 들어가면 좋아요. 더센 컨실러의 장점이 0.5부터 2.0까지 0.5씩 세분화되면서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피부 톤에 좀 맞추기도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밝은 타입을 쓸 건데 이렇게 앞뒷면을 묻혀서 들어가 주셔도 좋고 마무리 때는 양을 조금 이렇게 떠서 얹어주는 타입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두드리지 않고 얹고 끝내는 건가요? 네, 마지막에는. (0.5번) 말린 걸로 가려도 살짝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0.5번이랑 그린빛을 조금 섞어주거나 붉은기를 좀 더 가려줄 수 있는 컬러를 만들어서 커버의 마무리 단계라서 가장 진한 부위만 콕콕 찍어가듯이 이렇게 가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얹어서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까지지 않고 고정이 또 잘 되거든요. 최근에 브러쉬 길들이는 거 아영 원장님이 올려주셨잖아요. 그 영상 보고 얘네도 좀 길들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얘네는 길을 들이지 않은 제가 립 브러쉬로 쓰는 타입이고 얘는 길을 들여서 약간 이렇게 플랫해져요. 컨실러 브러쉬는 약간 이렇게 점이나 주근깨 흔적들은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다 이용해서 가려볼 거거든요. 양을 조금씩 다 더해서 브러쉬 끝에만 묻혀주고 살짝 톡톡 두드리면서 이 점이나 주근깨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완벽하게 눌러준 다음에 근처에 있는 애들까지 콕콕 찍어서 마무리 해주시는 과정에서 또 얘네가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잘 안 벗겨지니까 가장 힘을 약하게 해서 모서리만 조금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도 살짝 보이면 얘네를 살짝 얹어가지고 손에 힘을 많이 빼서 올려서 마무리 이렇게 할게요. 여기 아래 점은 살짝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한 방향으로만 가리면 잘 안 가려져요. 밑으로도 올려주면서 가려줘야지 튀어나온 느낌을 조금 잡아줄 수 있어요.
여기가 어둡기도 하면서 붉은 얇은 피부 부분이라서 라텍스 같은 걸로 들어가면 당연히 두껍게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그린 컨실러 전체적인 면적을 발라서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들어가 주시는 게 좀 제일 좋아요. 그린색을 씀으로써 붉은빛도 가려줄 수 있겠죠? 여기는 시간이 지났을 때 진짜 잘 낄 수 있는 부위라서 그린색을 쓰되 그린색이 진짜 조금 안쪽에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린색을 발랐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렇게 큰 브러쉬를 소량 묻히는 것보다 작은 브러쉬에 소량 묻히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굳이 저처럼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중간이랑 가장 얇은 거를 조금 구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곱살이어들면 이게 튀어나온 거다 보니까 메이크업으로 들어가 보이게끔 할 수 없고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울퉁불퉁한 느낌이 촉촉하면 좀 더 날 수 있으니까 파우더로 눌러서 조금 가려주기. 여드름이 터졌다 하면은 면봉으로 눌러서 진물을 일단 멈추고 나서 들어가야 되고 이 컨실러를 얹어서 커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파우더로 눌러주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해요. 땀이 나거나 하면 지워질 수는 있잖아요. 그 부분에 컨실러만 동그랗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면봉으로 좀 걷어내고 해주긴 해야 돼요. 각질을 아예 다 없애야 돼요. 면봉에다가 로션을 묻혀서 확실하게 롤링을 해줘야 돼요. 컨실러나 이런 거는 각질을 눌러주는 성분은 없으니까 확실히 롤링을 하면서 각질이 제거된 걸 확인하고 이 부분만 다시 베이스하고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1차 커버를 했는데 이후에 쉐딩을 하고 볼터치를 하면은 까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1차를 가려준 다음에 메이크업 거의 완성한 이후에 파이널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림 블러셔 하면서 이쪽에 주근깨 커버했던 게 조금 까진 것 같아서 이 위에다가 살짝 커버해 볼게요. 치크 위에다 하는 거니까 양을 소량 쓰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 톤에 일단 최대한 맞는 밝은 걸로 일단 점들 먼저 좀 가려줄게요. 피치도 조금 썼고 크림 블러셔 썼던 부분이 있죠. 여기로 두드리거든요. 크림 블러셔도 라텍스에 묻어있으니까 어우러지듯이 여기는 쉐딩을 해놨던 부분이라서 똑같이 0.5번 같이 밝은 걸로 안 가리고 쉐딩이 들어간 부분에 컬러를 맞춰서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눈 밑 꼬랑 부분도 핑크로 진짜 더 소량만 그림자져 보이는 부분만 힘을 살살 빼서 가려주시면 되고 여기가 조금 들어가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에도 마무리 양감을 조금 줄게요. 오늘 모델분의 다크서클이랑 점이랑 트러블 커버 해봤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